신경 가소성, 마음 근력 훈련이 가져오는 변화. 뇌의 신경 가소성과 효율성. 반복적인 마음 근력 훈련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경세포 간의 연결망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신경 가소성이라 불리는 신경세포 간의 연결망 변화는 기능적 연결성뿐 아니라 구조적 연결성의 변화를 통해 행동 방식, 감정 조절, 성취 역량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경 가소성 덕분에 체계적이고도 반복적인 훈련은 수주 혹은 수개월 내에 뇌의 특정한 신경망을 약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훈련을 통해 마음 근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신경 가소성에 의해 뇌의 신경망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뜻이기도 하다. 후성 유전학적인 연구들과 신경 가소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마음 근력 훈련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1장과 제2장에서 살펴봤듯이 마음 근력을 발휘하는 힘은 주로 전전두피질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망에서 나온다. 특히 MPFC, 내측 전전두피질을 중심으로 한 여러 신경망은 마음 근력과 관련한 여러 기능을 담당한다. 자기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와 타인의 의도 파악, 자아 개념의 투사, 예측 기획, 실행을 위한 의지력의 발현, 끈기와 집중력의 발휘, 과제 지속, 판단, 의사결정, 감정 조절, 충동 조절 등이 모두 이 MPFC, 즉 내측 전전두피질을 중심으로 한 신경망들에서 담당하는 기능이다. 마음 근력 훈련을 하는 것은 이 신경망들이 잘 작동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 네트워크인 신경망에는 변화의 가능성, 즉 가소성이 있어서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 얼마든지 연결성을 강화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신경과학의 단 하나의 법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헤비안 원칙이다. 1949년에 도널드 헵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함께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들은 함께 연결된다 라는 명제다. 1949년에 도널드 헵이라는 분이 제안한 함께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들은 함께 연결된다. 함께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들은 함께 연결된다 라는 명제입니다. 신경과학이 발달하기 훨씬 이전인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심리학자들은 이미 위아래가 뒤집힌 혹은 좌우가 바뀐 이미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꾸준히 연구해왔다. 특히 에리스만이라는 스위스 심리학자는 사람에게 이미지가 거꾸로 보이는 고글을 씌워준 실험으로 유명하다. 1939년부터 에리스만은 제자 코흘러에게 이미지가 거꾸로 보이는 고글을 온종일 쓰고 있게 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미지가 위아래로 뒤집히거나 좌우가 반대로 보이는 고글을 착용하면 처음에는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수일이 지나면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좌우가 바뀐 고글을 착용한 실험 참가자들은 빠르면 열흘 뒤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스키도 탈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뒤에는 모터사이클도 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경 가소성이다. 가소성, 즉 플라스티시티는 인간의 뇌가 마치 말랑말랑한 찰흙이나 플라스틱처럼 변형 가능하다는 뜻이다. 인간의 뇌는 딱딱한 컴퓨터와 같은 기계가 아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담당하는 기능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뇌의 각 부위의 기능이나 작동 방식은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자극을 주면 바뀌게 된다. 뇌의 각 부위의 기능이나 작동 방식은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자극을 주면 바뀌게 된다. 새로운 자극이 뇌에 반복해서 들어오면 그러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신경세포 간의 연결 구조에 생물학적인 변화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본질이며 훈련의 효과이다. 새로운 자극이 뇌에 반복해서 들어오면 그러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신경세포 간의 연결 구조에 생물학적 변화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본질이며 훈련의 효과이다. 예를 들어보자. 사고로 눈을 다쳐 시력을 잃게 되면 시각 정보가 더 이상 후두엽에 있는 시각 중추로 전달되지 않는다. 시각 정보 처리를 담당하던 뇌 부위는 할 일이 없어 놀게 된다. 하지만 매우 효율적인 기관인 우리의 뇌는 이렇게 놀고 있는 부위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수개월이 지나면 원래 시각 정보를 다루던 뇌 부위가 차츰 청각 정보나 공간 정보 등을 처리하기 시작한다.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의 시각중추 신경들은 청각 정보 등을 처리하도록 재조직된다. 원래 보는 것을 담당했던 뇌의 일부가 더 이상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지자 청각 정보 처리를 도와주도록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덕분에 시각장애인은 청각 정보에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신경가소성에 대해서는 노먼 도이지의 스스로 변화하는 뇌라는 책에 많은 사례가 언급되어 있다. 인간의 뇌의 신경망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굳어지거나 하지 않는다. 시냅스로 이루어진 신경세포 간의 연결망은 평생 계속 변화한다. 따라서 배움에는 때가 있다 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 있다. 모국어 습득 이외에는 얼마든지 새로 배우고 습득할 수 있다. 뇌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마음 근력 훈련을 하면 뇌는 변화한다. 뇌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마음 근력 훈련을 하면 뇌는 변화한다. 실제로 특정 활동을 꾸준히 반복하면 뇌의 작동 방식이 달라진다. 가령 피아니스트의 뇌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부위가 특별하게 발달한다. 프로골프 선수와 아마추어 초보 골퍼 선수의 뇌의 작동 방식 역시 완전히 다르다. 이를 확연히 보여주는 뇌 영상 연구가 있다. 피험자에게 골프 스윙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하도록 했더니 평균 스코어가 100이 넘는 초보자들의 뇌는 변형계를 포함해 여기저기 온통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프로 선수들의 뇌는 두정엽 부위의 운동 중추와 관련된 부위만 살짝 활성화되었다. 골프 스윙하는 장면을 상상할 때 프로 선수들의 뇌에선 부정적 감정이 거의 유발되지 않은 데 반해 초보자들의 뇌에선 여러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었던 것이다. 골프 스윙이라는 같은 동작을 할 때 뇌의 작동 방식이 초보자와 프로는 완전히 다르다. 프로 선수는 대체로 침착함과 차분함을 유지하는 반면에 초보자는 스윙을 하기도 전에 두려움, 긴장, 짜증, 좌절감 등 부정적 정서에 함몰되고 마는 것이다. 같은 수학 시험지를 받아들고 문제풀이에 집중할 수 있느냐
혹은 시험 불안증으로 실력 발휘를 못하느냐도 이와 비슷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뇌가 습관적으로 프로 선수처럼 침착하고 차분하게 반응하도록 변화시킴으로써 성취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마음 근력 훈련이다. 뇌의 습관적 작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 마음 근력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뇌의 작동 방식이 다르다. 마음 근력이 약하면 쉽게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짜증을 낸다. 편도체는 활성화되고 전전두피줄의 기능은 저하되어서 어떤 일을 하건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뇌의 이러한 습관적인 작동 방식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골프 초보자가 이제 침착하고 차분하고자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서 곧바로 편도체가 안정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시험 불안증에 시달리던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긴장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자 라며 스스로 마음을 다독인다고 해서 갑자기 집중력이 높아지지도 않는다. 이는 마치 16kg의 무게를 겨우 들어올리는 사람이 굳게 마음을 먹고 의지를 불태운다고 해서 갑자기 32kg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려면 꾸준히 훈련해서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더 큰 성취 역량을 발휘하려면 마음 근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마음 근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뇌의 습관적 작동 방식을 바꾼다는 뜻이다. 마음 근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뇌의 습관적 작동 방식을 바꾼다는 뜻이다. 시냅스 연결로 이루어진 신경망의 구조를 바꾸려면 새로운 방식으로 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꾸준히 훈련해야 한다. 시냅스 연결로 이루어진 신경망의 구조를 바꾸려면 새로운 방식으로 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꾸준히 훈련해야 한다. 마음 근력을 강화하려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피질이 잘 활성화되도록 신경망의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뇌를 사용하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마음 근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신경 가소성을 이용해 새로운 습관을 뇌 신경망에 고착화한다는 뜻이다. 마음 근력을 키운다는 것은 어떠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한다는 뜻이 아니다. 하체 근육이나 등 근육을 발달시키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서 저절로 그러한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만 근육이 발달하고 몸이 달라진다. 마음 근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사람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마음 근력이 강화되면 더 강한 자기 조절력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조절력이 향상되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지니게 되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며 일을 할 때 끈기와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고 감정 조절력과 충동 통제력도 높아지게 된다. 더 강하고 더 올바르며 더 유능한 사람, 한마디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 물론 사람은 어차피 달라지게 마련이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어가기도 하고 성격이나 몸도 달라진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의도되거나 계획된 것이 아닌데 반해 마음 근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도된 달라짐이다. 즉,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늘 바쁜 현대인은 어제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 같은 내일을 살아간다. 나의 내일은 나의 어제와 비슷하기 마련이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된다. 일상적인 삶에는 강한 관성이 작용하기에
별다른 변화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게 마련이다.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란 매우 힘들다.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도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더 발전하고 강해질 수 있다. 당신은 현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유연해질 수 있으며 지금으로선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대부분 더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습관의 관성에 따라 별 문제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 근력을 강화하자고 굳게 결심하거나 마음 먹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다. 내 몸의 근육을 강화하겠다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의지를 불태워도 그것뿐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훈련이고 실행이다. 우리가 결심을 하고 강한 의도를 발휘해야 하는 것은 마음 근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마음 근력 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